의무실에서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지 본인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신보라 씨하고 거의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같은 기간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주치 말대로라면 조대희가 거의 대통령에게 놓여지는 주사 처치는 조대희가 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의무동에 근무할 땐 제가 처치를 그죠? 했습니다. 신보라 씨보다는 조대희가 거의 다 한 걸로 돼 있고. 네, 제가 그러니까 왜 근무할 때 그러냐면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에게 주사 처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조증인의 근무가 어디서 있었느냐와 매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와 관련된 증언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김영재 의원의 우리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다른 날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세월호 당일날만큼은 김영재 증인의 사인이 다른 날짜 증인 사인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와대에서는 그 빈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조정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거 맞아요? 네,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입니다. TV 보셨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TV 주시겠어요? 보셔서 세월호 참사를 보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무동과 의무실에 TV 놓여져 있는 위치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질문하면 시간만 지나갈 것 같아서 따르지 않기. 저걸 누가 그것도 소개시켜줬어요? 그곳에 가 있었던 다른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자, 호텔, 그 다음에 홈스테이 있다가 영내 가기 전에 보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보름 동안이라고 하시면 11월 29일부터는 영내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인 이사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을 만났어요. 하숙집 주인을.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것은 11월 30일 사실이 만났는데 아닙니다. 보름 전에 나갔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는 한 달에 700불인데 영내 얼마죠? 한 달에? 영내 호텔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비싼 돈을 대위가 무슨 돈으로 왜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교육 지원비를 포함해서 제 월급으로 충당합니다. 아, 300만 원이나 돼요? 대위가? 지원받는 금액이랑 제 월급이랑 합쳐서 사용합니다. 아니, 저 싼 데 있다가 본인이 저 옮기는 거 원치 않았다고 그러던데 집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싼 데 있다가 거리가 뭐하러 그렇게 너무 300만 멀고 원짜리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누가 뭐 공도로 동의를 테러 위협을 가합니까? 거리가 처음에는 30분 거리로 자, 호텔에 알고 있었는데 1시간이 자, 넘게 걸려서 옮기게 호텔에 되었습니다. 있다가 하숙하다가 영내로 옮겼어요. 5달 만에. 하숙하다가 영해 호텔에서 또 영내 호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개월 연수자의 정상적인 루트입니까, 저게? 첫 번째 이사는 거리가 세월호 너무 멀어서고 7시간에 두 대한 번째는 문제가 기자들의 커지자 누군가가 접근이 너무 숨으라고 그렇게 한 거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져요? 물어보신 상황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호텔을 들어갔다 본인이 원해서 그 참 호텔도 미군 측에서 집안이 부자예요? 사전에 조대희, 정보가 제공된 조대희, 호텔입니다. 집안이 부자예요? 아닙니다. 세월호 소식 4월 16일 몇 시에 들었습니까? 점심시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심시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대통령 주사 어떤 주사를 놨어요? 저녁이라고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녁에 관제에서 아까 주사 놓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처치를 했습니다. 그 주로 어떤 주사를 놨어요? 수액을 놓을 때도 있고 해열 진통제를 놓을 때도 있고 영양제를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는 태반 주사도 포함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주사를 처방받았어요?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자문의님 말씀대로 처방을 했습니다. 처치를 했습니다. 밤에 가장 늦게 들어갔을 때가 몇 시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 9시 정도였던 것 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자,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스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웁니다.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 하셨던 우병우 증인, 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런 거 몰라.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가짜 대통령인데 가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과거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예. 깜짝 놀랄 필요도 아닌데요. 아, 지금 잘 안 보여집니다, 지금. 눈이. 회사를 92년부터 최순실과 운영을 했어요, 독일에. 예.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 모셨던 가짜 대통령이 92년부터 독일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렸단 말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라도 사실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사실력 가지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조혁대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조언도 들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대위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은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조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지금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 이거 그럼 대질신문을 하고 특검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의받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가 돼 있으세요? 네,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 특검 조사를 안 받는다 이거죠? 예. 지금 특검 조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구 그냥 위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무사도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세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형사, 전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 고소를 하는 딱 순간에 이거는 조사를 합니다. 의무실장에 대해서도. 의무실장에 대해서 의무실장이 증인과 다른 위증을 했냐 안 했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거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셔야겠어요. 하실 거예요? 고발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위증을 했다고 지금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나와서 조여옥이라는 사람이 위증한다고 얘기한 건데? 저는 인터뷰 전에 의무실장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 드린다고 아니, 말씀을 그게 드렸습니다. 아니고 의무실장은 그 뭐라 이상의 사안에 그랬냐면 대해서는 의무실장은 의논한 적이 조여옥대에게 없습니다. 분명히 조언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속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무동이 아닌 외부병원으로 약 받으러 간 적이 있다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보통 서울대병원이나 김상만 장관이 아니 본인이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번 갔네요. 그러면 아까 본인은 분명히 딱 한 번 갔다 그러셨는데 보통 어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가셨다는 얘기네요. 벌써 위증입니다. 어떤 약을 가져왔습니까? 주사제였습니다. 무슨 주사제였어요? 무슨 주사제 성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왜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왜 말 못합니까? 대통령이 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질병 계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대통령 주사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지금 때문입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태반 주사 맞았다, 배곡 주사 맞았다, 마늘 주사 맞았다, 온갖 거는 다 얘기하시면서 왜 이것만 얘기 못합니까?
이게 그것은 이미 프로포필입니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죠? 개인적인 처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처방,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공인입니다. 대통령은 사생활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위 자체는 사생활이 없어요. 무슨 개인정보 보고 여기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법 똑바로 알고 오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료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여태까지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백옥 주사 줄줄이 읊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포필 맞은 적 없다고 의료 기록에 대한 건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지금 서울대병원 말고 어디 갔습니까? 주로 서울대병원이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서울대병원 말고 딴 데 간 데가 있네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약이나 물품 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외부 병원으로부터 약 받으러 간지 본인은 그 지정은 해놓고 둘러대기 어려우면 분명히 말을 잘못 들었다. 기억이 잘못됐다. 지금 그 정도 실력으로 그 정도 기억력과 그 정도 지적 능력으로 죄송하지만 간호장교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 할 능력과 자격이 없었네요. 그렇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금방 들은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시 다 알아듣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에 다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들으시면 평균 미달이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거 가서 약 받으러 오라고. 의무실장님 지시입니다. 의무실장은 그러면 분명히 아까 얘기한 국방환자관리훈령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의무실장을 이걸로 문제 삼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의무실장이었습니까? 매번 다 의무실장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의무실장 아닌 적, 안봉근이었던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증인은 약을 받으러 간 게 한 번이 아니라 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왜 아까 여러 번 주로 서울대병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품이나 물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약품과 물품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국어 실력이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 본인을 미증하고 나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미증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증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2013년 것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13, 14, 15 다 있습니까? 저 이상하게 보통 다이어리가 2년 전 거를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그럼 모으는 침이 있습니까? 집에서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15년 거는 작년 거는 있고요. 작년 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 2013년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13, 14, 15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 드릴 수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없을 별다른 애 겁니다. 없는데 저는 14년도 거에 갖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거를 모으는 수집하는 그 취미가 있다면 13년도, 14년도, 15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낼 수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 즉시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인지 필요한 잘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신뢰도입니다. 2014년 거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하는데 18일 20시경 집 도착 취침해가지고 아침 8시 기상. 그 다음에 19일 11시 10분 취침해서 아침 10시 기상. 11시간 50분을 잤어요. 네, 시차 적응 때문에 오래 잤습니다. 그렇죠. 시차 적응 저도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깨기는 했는데 잠을 그동안 잤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정확히 이 기상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는 네. 이 이 시간이 대충 적은 거네요. 엄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 20일 날은 취침을 그럼 몇 시에 했어요? 21일 날이면은 화요일 날? 화요일 날입니까? 네, 취침을 몇 시에 했어요? 화요일 날 23시 경에 잔 것 같습니다. 여기 적은 거랑 다르구만요. 제가 대략적으로 적은 거지. 아니 국회에 지금 자료를 내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엄격히 따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 답변도 대략 대충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본인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집에서- 답변도 아니고 지금 적어서 내는 건데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거는 모두 사실입니다. 조대희 마지막에 아주 실망을 시키네요. 왜냐하면 21일에는 취침 24시 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월 20일만 지금 달라요, 진술하고. 아닙니다. 네. 방송에 본인이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뭐예요? 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기자가 취재해서 밝혔다? 근데 저에게 연락 온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교육 중입니다. 사인이 다른 날짜 증인 사인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와대에서는 그 빈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조정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거 맞아요? 네,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입니다. TV 보셨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TV 주시겠어요? 보셔서 세월호 참사를 보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무동과 의무실에 TV 놓여져 있는 위치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질문하면 시간만 지나갈 것 같아서 따르지 않기. 저걸 누가 그것도 소개시켜줬어요? 그곳에 가 있었던 다른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자, 호텔, 그 다음에 홈스테이 있다가 영내 가기 전에 보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보름 동안이라고 하시면 11월 20일 루트입니까 저게? 첫 번째 이사는 거리가 세월호 너무 7시간에 멀어서고, 대한 두 번째는 문제가 기자들의 커지자 누군가가 접근이 너무 숨으라고 그렇게 한 거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져요?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호텔을 들어갔다 본인이 원해서 그 참 호텔도 미군 측에서 집안이 부자예요? 사전에 조대희, 정보가 조대희, 제공된 호텔입니다. 집안이 부자예요? 아닙니다. 세월호 소식 4월 16일 몇 시에 들었습니까? 점심시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심시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대통령 주사 어떤 주사를 놨어요? 저녁이라고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녁에 관제에서 아까 주사 놓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처치를 했습니다. 그 주로 어떤 주사를 놨어요? 수액을 놓을 때도 있고 해열 진통제를 놓을 때도 있고 영양제를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는 태반 주사도 포함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주사를 처방받았어요?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자문의님 말씀대로 처방을 했습니다. 처치를 했습니다. 밤에 가장 늦게 들어가서 의무실에서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지 본인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신보라 씨하고 거의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같은 기간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주치의 말대로라면 조대희가 거의 대통령에게 놓여지는 주사 처치는 조대희가 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의무동에 근무할 땐 제가 처치를 그죠? 했습니다. 신보라 씨보다는 조대희가 거의 다 한 걸로 돼 있고. 네, 제가 그러니까 왜 근무할 때 그러냐면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에게 주사 처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조증인의 근무가 어디서 있었느냐와 매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와 관련된 증언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김영재 의원의 우리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다른 날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세월호 당일날만큼은 김영재 증인의 그때가 몇 시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 9시 정도였던 것 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자,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스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웁니다.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 하셨던 우병우 증인. 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런 거 몰랐.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가짜 대통령인데 가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과거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예. 깜짝 놀랄 표정도 아닌데요. 아니, 지금 잘 안 보여집니다, 지금. 눈이. 회사를 92년부터 최순실이가 운영을 했어요, 독일에. 예. 몰랐습니다. 증인이 모셨던 가짜 대통령이 92년부터 19일부터는 영내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인 이사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을 만났어요. 하숙집 주인을.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것은 11월 30일 사실이 만났는데 아닙니다. 보름 전에 나갔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는 한 달에 700불인데 영내 얼마죠, 한 달에? 영내 호텔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비싼 돈을 대위가 무슨 돈으로 왜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교육 지원비를 포함해서 제 월급으로 충당합니다. 아, 300만 원이나 돼요, 대위가? 지원받는 금액이랑 제 월급이랑 합쳐서 사용합니다. 아니, 저 싼 데 있다가 본인이 저 옮기는 거 원치 않았다고 그러던데, 집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싼 데 있다가 거리가 뭐하러 그렇게 너무 300만 멀고 원짜리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누가 뭐 임의로 동의를 테러 위협을 가합니까? 거리가 처음에는 30분 거리로 자, 알고 호텔에 있었는데 1시간이 자, 넘게 걸려서 옮기게 호텔에 되었습니다. 있다가 하숙하다가 영내로 옮겼어요. 5달 만에. 하숙하다가 영해 호텔에서 또 영내 호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개월 연수자의 정상적인 그